지난 주말 1만 명에 이르는 교사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무너진 교권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3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가 중인 사실이 추가로 보도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폭행을 당한 교사가 1,100여 명에 이른다는 교육부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교권 추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 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 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뉴욕시 학생 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이 책임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된 것입니다.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하지 못하고 모욕과 폭행을 걱정하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리 만무합니다. 교권 추락은 결국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 당은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 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학생 인력을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해서 통과해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야권 성향의 교육감들께서도 학생인권 조례 문제를 이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왜 지금 시점인가를 생각해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이 두려워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의원들의 표결을 감시하는 장치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 청구 시 제발로 출석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은 이 약속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말을 붙여 조건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함으로써 진정성 없는
껍데기 혁신안이라는 국민적 조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 의원들은 수원지검에서 항의 농성을 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이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실토로 드러난 진실을 다시 뒤집으려는 방탄방문이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음번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비한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조건을 발동시키기 위한 빌드업입니다. 오죽했으면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도 자신을 돕겠다며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부담스럽다고까지 했겠습니까? 국회에서 일부 안건들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강성 지지층에게 수박으로 찍혀 조리돌림을 당할 것이 두려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이런 타이밍에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 강성 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줌으로써 야당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봉쇄해 오히려 민주주의 퇴행을 불러올 부적절한 행태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대선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수차례 방탄국회를 감행해 온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이제 국민들은 민주당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지경입니다. 민주당은 책임 정치라는 말로 국민을 기만할 생각을 버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부터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직 고등학교 교사 130여 명이 대형 입시 학원들로부터 최소 5천만 원, 최대 9억 원 넘는 돈을 받아온 것이 대형 입시 학원에 대한 실태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은 학생의 꿈을 갉아먹고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는 우리 사회의 병폐입니다. 사교육공화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더욱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가담해서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돈을 받아 이 속을 챙긴 것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법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부 교사들 때문에 학생들을 애정과 열정으로 가르치는 대다수 교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교육 붕괴를 막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선생님들이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뒤흔드는 위법 행위를 자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계당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청과 학원 등에 대해 더욱 철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문제점이 드러난 교사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지간히 다급해진 모양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했고 이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민주당 인사를 접촉한 듯 번복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정치를 한다, 신작 소설을 쓴다며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특별면회 신청도 잇따른다고 합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조직적으로 회유 협박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또 어제는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이 수원지검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검찰 압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검찰 압박뿐만 아니라 이 전 지사 압박용으로 보입니다. 이 전 지사가 부담된다고 말했다고 하니 이런 회유 협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것도 부족하다는 것인지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기명투표까지 거론했습니다. 책임 정치라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방탄 꼼수일 따름입니다. 의원들에게는 공천 협박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체포동의안이 또 올까 두려운 것입니까? 온갖 회유와 압박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소설일지는 이 대표가 판단할 게 아니라 법원이 할 일입니다. 진실에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소설의 스토리 라인이 부실하다고 운운하는데 일반 상식에 기대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부지사가 경기도지사 방북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을까요?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둘째, 보고했다고 하는 검찰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일까요? 아니면 보고 안 했다고 하는 옥중 편지가 사실일까요? 셋째, 북한이 대통령도 아닌 경기도지사 방북을 공짜로 해줄까요? 아니면 방북 비용을 요구할까요? 이재명 대표가 말한 신작 소설의 결말이 자목 궁금해집니다.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제3자 뇌물죄 그리고 7말 8초 소환설이 사실일지 소설일지는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이 개입했다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더니 가짜뉴스로 드러나자 입장을 바꿔서 풍수 전문가가 조선시대 궁궐 덫 정하던 관저를 정했다며 비난했습니다. 묻지마 의혹도 모자라서 묻지마 생트집 했다가 또다시 재발등 찍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이전 과정에도 풍수지리 전문가들이 참여했던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2004년 발간된 신행정수도 백서에는 85명 자문위원단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풍수지리 전문가인 이대우 서문풍수조경연구소 대표와 김두규 우석대 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입지평가 항목에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 조건으로 배산 임수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배산 임수, 이것은 풍수지리학 기본 중에 기본으로 치는 요소 아닙니까? 특히 신행정수도 추진위원회는 평가자료집을 작성하면서 배산 임수에 대해 후보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전통지리학적 입지관의 부합성을 평가하도록 한다는 친절하게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신행정수도 추진위 공동위원장이 바로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였습니다. 풍수지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 선정했던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풍수지리마저 내로남불입니까? 내가 하면 전통지리학이고 남이 하면 무속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에 얼토당토 않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며 가짜뉴스 양산하지 말고 트집 잡기 전에 제발 공부 좀 하기 바랍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을 방문하여 조작수사와 거짓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라며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패를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자신들을 향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야당 탄압이니 조작수사니 운운하면서 이 정당한 검찰 수사를 폄훼했습니다. 자신들 말대로 조작수사라면은 법원에서 모두 밝혀질 것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지레 겁먹고 검찰과 법원을 겁박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수사와 재판까지도 자신들이 직접 관장하겠다는 심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적 우위를 가지고 어거지 쓰고 떼쓰기 한다고 될 일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은 기명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재명의 주장은 개딸들에게 좌표를 찍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후한무치의 끝판왕의 행태입니다.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감시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북한 체제의 공개투표와 다를 바 없는 이런 의식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불체포 방탄을 미리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민주당의 해유 정황이 증거인멸 수위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최측근인 민주당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과 만나 당이 최대한 돕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회유의 정황입니다. 그 이후에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민주당에 자필 단원서를 보내고 단원서가 공개된 이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이 전 부지사에게 면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의 동의도 없이 배우자가 먼저 재판부에 변호사 해임 신고서를 제출한 것 또한 부자연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변호인단에 포함된 현근택은 이화영의 변호인입니까?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입니까? 과거 유동규의 변호인단에 참여한 변호사가 유동규의 이익이 아닌 이재명의 이익을 위해서 변론 활동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수위를 넘지 않기를 경고합니다. 또한 민주당이 은밀한 모의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빠져나갈 술수만 궁리한다고 해도 범죄까지 은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지키겠다고 이번에도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내팽개친다면 민주당에 남는 것은 엄중한 국민의 심판밖에 없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대형 입시 학원들이 지난 10년간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현직 교사에게 전달한 숫자만도 130여 명이 넘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교육 카르텔이 어떤 행태를 저질러 왔는지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사교육 카르텔들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이 특권층만 알 수 있는 이런 입시 정보 장사를 해온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나는 행태입니다. 준엄한 법의 심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